에이스 침대. 좋다. 에이스 침대. 원정의 명상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요가,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2122님이요. 검진을 받았더니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보조식품 섭취에도 효과가 없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나요? 하셨어요. 골다공증은 여성분들, 남성분들 모두 다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강조하시죠. 삶에서 골다공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을 따로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음식만 좀 드신다고 해서 이게 좀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골 안쪽까지 영양분이 잘 흡수돼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체순환이 좀 잘 될 수 있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노폐물이 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헉헉거릴 정도로 항상 좀 많이 걷고 운동하세요. 이 얘기 자주 드리잖아요. 이게 명상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다 이런 분들은 우선 운동량을 평상시보다 조금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근육량이 좀 부족한 분들은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걸으신다거나 살짝 뛰신다거나 하는 걸 좀 하셔도 좋고요. 아, 내 척추 상태나 무릎이나 허리 상태로 지금 뛸 수는 없는데 이러시면 유산소 운동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냥 실내에서요. 이렇게 사뿐사뿐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뒤꿈치 있는 쪽, 아킬레스건 있는 데가 움직이게 되면 심박동이 좀 올라가게 되고요. 무릎을 좀 많이 움직이게 되면 심박동이 올라가면서 유산소 효과가 있거든요. 혈압이 높거나 또는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요. 막 열심히 뛰지 않아도 뒤꿈치를 들고 살살살살 이렇게 뛰면서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면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건 계속하셨으면 좋겠고요. 음식 섭취와 함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운동을 좀 하시고요. 운동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TV 보시거나 좋아하는 걸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내 안에서부터 오장육부를 순환시킬 수 있는 육자결을 좀 하시면서 하신다면 그냥 뛰는 운동보다는 훨씬 더 오장육부의 순환이 잘 되면서 골 안쪽까지 영양분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헉헉 뛰면서 겉으로 소리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위장, 신장, 비장, 대장, 폐 이렇게 하나하나 좀 집중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 효과는 있다고 보니까요. 한번 두 개를 같이 해 보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럼 집중력도 좋아지니까 뇌기능 향상에도 쪼끔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391 님이요. 아,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괜히 말씀드리는 게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조심스러웠던 그런 내용을 문자로 주셨어요. 원 박사님 요가 비디오 따라하면서 환청 같은 게 들려서 두려운 마음에 요가를 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명상 카페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셔서 정말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부처님 가피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하셨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요. 요가 비디오를 하면서 뭐 환청이 들립니다. 이거는 사실은 비디오 낸 지 20년이 넘었는데 처음 듣기는 했어요. 근데 비디오를 따라한다 이러면은 우선은 내 몸 상태나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좀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지도자분, 수행을 좀 오래 하신 그런 어르신 같은 그런 요가 지도자분들께 이렇게 호흡법이라든지 내 생활 패턴이 이런데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떤 걸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을지를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명상까지 이어가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아마 비디오 보면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피곤했다 이러시면 고개를 숙이는 동작을 할 때 호흡을 맞추지 않으셨거나 뭐 일어나는 동작을 할 때 내쉬는 숨을 조금 놓치었거나 아니면 호흡의 흐름과 각의 골반이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어깨 관절의 그 각을 잘 맞춰서 하지 못하게 되면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쪽으로 보통
상기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운이 위로 뜨게 되면 우리 비행기를 타거나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렇게 멍하고 약간 소리가 하고 들리는 그런 느낌 있지요. 그것처럼 귀 안쪽에서는 신경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막 움직이고 이게 인제 소리가 먹먹할 때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요. 귀에 그런 큰 자극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멍한 소리 비슷하면서 잉 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 '어 이상한데?' 이러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난 안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 이거 큰 문제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 상태랑 정확하게 잘 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특히 숙이고 일어나는 동작에서 급하게 일어나거나 급하게 숙이면서 호흡을 놓친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위장 상태가 가득히 찬 상태에서 하거나 명치를 누르는 옷을 입고 하셨다면 숨이 좀 깊게 들어가지 않는데 쭉 늘리고 거기에다 자극을 주니까 이게 약간 환청처럼 귀 위쪽과 눈, 코, 귀 입 쪽이 조금 큰 자극이 올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5217 님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이 저려서 불편합니다. 좋은 방법 있나요?" 하셨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발이 저린다면요. 첫 번째 주무시기 전에 뭘 드셨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해진 이후에 안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다행히 해가 늦게 집니다. 그래서 한 7시 10 분쯤 지나면 어스름해지는데요. 해가 떨어지고 어둡네 하고 10분 정도는 드셔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깜깜한 뭐 8시 9시 됐는데 드신다면 그만큼의 운동을 하거나 그만큼의 명상이나 호흡을 해서 다 소화시키고 배출까지 하고 주무시는 게 몸 안쪽이 좀 편해지는데요. 음식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주무시게 되면 순환이 잘 안 되고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린 그냥 간단하게 얼굴이 부어 이러지만 몸이 피곤한 상태나 근육량이 적은 상태에서는 혹은 숨이 좀 깊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발이 좀 저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는데 막 몸을 움직이면서 몸의 균형이 깨진다거나 한쪽을 이렇게 좀 눌렀다거나 해도 손발이 좀 저리실 수가 있고요. 심박동이나 폐활량이 좀 적어서 심폐기능이 적어지게 되면 좀 손발이 저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빈혈이거나 저혈압이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찬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주무실 때 복부를 좀 조이는 그런 옷을 입고 주무셔도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손발이 저린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럴 때는 일어나시자마자 양손을 배 위에 얹어서 발끝을 톡톡 치는 발끝치기를 한 100번 하시고 팔다리 들어서 모관 운동을 힘차게 처음에 흔들고 그다음에는 무릎과 팔꿈치 펴서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흔드시고 나서요. 복부를 좀 시계 방향으로 최소 36번 이렇게 좀 자극하신다면 그리고 나서 일어나시면 좀 손발 저림이 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음악 듣겠습니다. 샴라스 세타 죄송해요. 샴라스 시에와 타폰의 명상 음악입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샴라스 시에와 타폰의 명상 음악입니다.